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요즘 시카고 날씨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만사오는 아니고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변화무쌍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는 말이죠. 이 길이 어제 갔던 그 길 맞나 할 정도로 밤새 나무들은 초록색 잎사귀들을 마치 뿜어내듯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꽃들은 더 탐스럽게 밤새 피어 있었고요. 이런 속도라면은 가만히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라나는 게 보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들인가요? 오늘 아침 곳곳에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트래픽도 정말 심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동안은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운행 하시고 또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예보는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기온 80도 이상 오르겠고요. 그러나 오는 주일입니다. 47도까지 또 내려간다는 예보입니다. 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오셨기에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벗으면 반팔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카고 날씨죠. 저도 요즘은 출근할 때 겉에 이 비옷을 좀 입어야 되나 이건 너무 더울 않을까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많이 다르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여름인 듯 봄인 날씨 속에 맞는 화요일. 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오는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두레센터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독 예방 지침서 출판 보고회가 열립니다. 이 관련된 말씀을 두레센터의 김회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차 종전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여전히 타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과 CNN 등은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의 도출을 위한 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했고 휴전 기한은 21일까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회담을 또다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이슬라마바드와 다른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협상 테이블로 어쩌면 복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 협상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은 수입을 하라고 했는데요. 20년 중단은 미국이 기존 요구를 완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활동의 영구 중단이 아니라 이를 일시 중단할 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시간 기준 4월 13일 어제 이 10시를 기해서 이란의 모든 항구와 해안 지역에 대한 미 군사력의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이란의 군함이 미 해군의 봉쇄망에 접근하거나 도전할 경우에는 즉각 격침시킬 것을 군에 명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의 조치를 해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침해한다면 걸프만의 모든 항구를 전면 봉쇄하겠다고 경고하고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과 국제해사기구는 어느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을 임의로 봉쇄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고요.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가운데 이란 항구 봉쇄와 기뢰 제거 등 핵심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은 이란전 시작 6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게 이번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주요 목적은 이란의 자국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막아서 자금 흐름을 봉쇄함으로써 대이란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란이 여전히 기뢰 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이나 수상 공중 드론, 또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또 어깨 발사형 대공 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갖고 있어서 미 해군에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미국이 해상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이 지역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 또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은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런 게일스 판사는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이 실질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실질적 악의라는 것은 공인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경우에 해당 보도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27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소송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압박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린 사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보수 성향의 교계 인사들까지 이 같은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소셜미디어에 흰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AI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광채가 나고 왼손에 환한 빛이 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은요, 게시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이러한 것을 이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를 예수에 빗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나온 것입니다. 유명 보수 개신교 작가인 메건 베샴은요, 대통령이 재미짜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약물에 취했던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신성 모독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게시물을 즉각 내리고 국민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수 기독교계에서조차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겨울 한파 속에 속옷 차림의 시민을 강제로 연행한 아이스 요원들을 기소하려는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은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18일 발생했던 아이스 요원들의 체포 작전에 대해서 납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존 최 램지 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에 해당 작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 체포에 관여했던 요원들의 신원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이스 요원들은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한 주택의 문을 부수고 진입을 해서 라오스계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이 총리 타오를 체포했었습니다. 당시 타오는 속옷과 슬리퍼 차림이었고요. 담요 한 장을 걸친 채 아이스 요원들에게 연행됐었습니다. 성범죄자를 수사 중이었던 아이스 요원들은 타오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1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가 속옷 차림의 중년 남성을 한겨울에 자택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전국으로 보도가 됐었죠. 이로 인해서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 후보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스틸 전 의원은 트럼프 정치의 인사이더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국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1970년대 중반 20대 때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패터다인대를 졸업한 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회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서 대사에 임명이 되게 되면은요, 미국으로 이주한 지 50여 년 만에 한국에서 미 행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청와대는 새 주한미 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서 스틸 대사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은 한미 관계 강화,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 등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에 후임자가 없어서요. 1년 넘게 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보유한 기업 메타가 구글을 꺾고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 1위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광고 리서치 업체입니다. 이마케터는 올해 메타의 광고 순이익이 2,434억 6천만 달러. 대단하죠. 이 구글을 근소하게 앞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동안은 구글이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었죠. 올해 처음으로 메타가 1위 자리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메타가 내놓은 숏폼, 이 짧은 길이의 영상 형식의 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릴스인데요. 광고 수익에는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능 덕분에 이렇듯 광고 수익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메타에 따르면은요, AI 맞춤형 추천 시스템 덕에 미국에서만 릴스 시청 시간이 무려 3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또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이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셨던 세계적인 치과 재료 기업 비스코의 서병인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성균관 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한 서병인 회장은 성공한 기업가로 2025년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었습니다. 이 서병인 회장은 혁신적인 치과 접착제 개발로 전 세계 치의학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큰 존경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내우가 예상되고요. 또 폭우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57도, 수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고 역시 내우가 예상됩니다. 최고 72도, 최저 63도, 목요일 흐리고 내우가 오겠고요. 최고 66도, 최저 51도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중독의 위험은 SNS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중독의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는 4월 18일 토요일 두레센터에서는 자녀를 위한 중독 예방 지침서 출판 보고회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두레센터의 김회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출판 보고회와 관련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녀들의 중독 문제,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은요, 최근 들어서는 더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중독의 연령도 낮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특히 중독하면 그냥 단순하게 마약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전자담배, 온라인 도박, 마리화나 같은 거,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도박 문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한인사에서 좀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독하면 약물, 알코올, 도박 등만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중독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미 중독의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이 중독들이 있는데요. 이 중독과 관련해서 현재 두레센터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 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콜라보레이션 할 분들과 이렇게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어떤 상담이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부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그 니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 센서스 뷰로에 의한 거죠. 그거에 의하면 시카고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약 6만 7천여 명 정도 이렇게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이니까. 근데 더 많은 수가 살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현재 오피셜리 잡혀 있는 인구가 그렇고요. 그 중에 20% 정도 되는 한 2,000명, 6,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독에 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또 겪을 위험에 있는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혹은 한인 사회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거죠. 이번에 리그시라는 이 자녀를 위한 중독 예방 지침서 출판 보고회를 여실 계획이신데요. 먼저 이 리그시라는 소책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이 리그시라고 하는 소책자는 저희 서로듣기 두레센터 이름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저를 돕고 있는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오신 임진환 목사님이 주로는 쓰셨는데 이 소책자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학부모님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잘 드려서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거를 인식하시고 자녀들을
잘 가이드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나 또한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누구든지 다 있기 때문에 미연에 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를 저희들이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 소책자를 발간하게 된 거죠. 네, 4월 18일입니다. 토요일에 네네. 출판 보고회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자, 이날은 어떤 순서들이 마련이 되게 되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출판 보고회니까 보통은 한국 같으면 북 콘서트라 해서 문화 축제 형태의 그 상황을 띠는데 저희들은 좀 더 그 뭐랄까요? 좀 조용하면서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알리는 그런 게 주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와 또 저희들과 참여자들의 Q&A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펼쳐나갈 건지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시면은 그 소책자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제목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이 소책자 안에는 주요 중독 유형 및 주의사항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 가운데는 디지털 및 숏폼, 요즘에 숏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전자담배, 베이핑이라고 하는 거, 펜타닐, 어떤 독성이 있고 어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왜냐하면 펜타닐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약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번저기로 그냥 중독이 되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럴 때 날록선이라고 하는 스프레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시면 전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이거다 하고 바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생명까지 잃거든요. 그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도박 및 포노그래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왜 학생들이 빠져들고 왜 말을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부모와 사역자들을 위한 예방 대응 지침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를 방해하는 그러면 요소는 뭐가 있나 5가지 있는데 뭐 부인을 한다든가 회피한다든가 지연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딜레마 그러니까 멈추고 싶으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네. 보니까 그다음에 포기 그러니까 치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을 이 책에 담겨져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도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중독 문제가 점점 지금 연령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약물 중독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SNS가 좀 발달되고 모든 학생들이 자기들의 손에 어린이부터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이익도 있지만 그다음에 폐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런 걸 가까이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4월 18일 토요일에 있게 되는 출판 보고회에는 직접 이 책을 쓰신 목사님도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분이 꽤 오랫동안 그 문화 사역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 너무 소개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참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일반 목회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청소년들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 물론 2년 전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런 관심 있다 말씀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시카고로 이주해 오실 가능성도 있으시기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오가면서 저희를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큰 정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4월 19일에는 새날장로교회에서 또 무료 세미나도 여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은 저희들
함께 하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이미 시카고 지역사회는 잘 알려지신 조옥순 박사님이신데요. 예, 마음건강센터 소장이시잖아요. 네. 예, 그냥 콜라보레이션 하기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 박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무디발 인스티튜트에 교수로 계시니까 영어로 가능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학부모들을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교회 측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 영어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옥순 박사님이 그날 새날 장로교에서 청소년 그 예배 시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중독이라는 것이 늘 그랬듯이 이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네네. 미리 알고 또 대처하면 좋을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런 책자인 것 같은데요. 좀 귀하게 마련되는 자리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초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참 많이 삶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하시는 일 때문에 바쁘실 줄 압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 외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나는 자녀를 다 키웠는데 무슨 저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도 손자 손녀가 있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도 세대들도 이제 뭐 자라고 있고 이미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큰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른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여기에서 드리는 정보를 받으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손자 손녀 혹은 자녀들이 또는 이웃의 그 자녀들이 그분들이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좋은 가이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요즘은 손자 손녀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놀아주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폰에 아이들이 이 노출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 마련되는 강의 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목사님, 저도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터뷰를 해주셔서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이 SNS 중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좋은 이 세미나를 비롯해서 강의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은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4월 18일 토요일 두레센터에서 이 자녀를 위한 중독 예방 지침서입니다. 리굿이라는 이 책 출판 보고회가 열리는데요. 특별히 오랜 시간 이 청소년 사역을 해 오셨던 목사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셔서 책 내용은 물론이고 또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질문들에 대한 또 Q&A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회 되시면은 많이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줄여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온 시카고 뉴스는 오후 12시에 다시 한번 재방송되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 준비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